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그 사주를 보고, 사주 그 원국 분석과 대운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시간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주를 보면은 묘월의 기토일간으로, 이 격을 보면은 이제 칠살격이죠. 칠살이 아주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투출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지지는 또 묘미 이렇게 해서 그 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칠살이 세력이 이제 왕성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칠살격이다. 칠살격이 또 신금, 그 식신의 그 세력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식신도 마찬가지로 유축이 있어가지고 식신국을 이루어서 식신도 왕하고 이렇게 칠살도 이렇게 왕하다. 그리고 칠살은 또 더구나 재생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칠살이 아주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간의 강약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인데요. 단순 논리로 이제 묘월의 기토가 축에 이렇게 근이 있고 미에 근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일간이 왕하니까 식신을 써서 이 칠살을 제압하면서 이 돈도 재물도 이렇게 버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류가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격의 세력, 그리고 상신의 세력, 기타 다른 오행의 그 세력을 보면서 일간이 그 사주를 운영할 수 있는지, 원령 격국과 상신을 운영할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봐야지, 단순 논리로 이렇게 일간의 강약을 보게 되면은 오류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간의 강약을 보면은 이 일간이 이 사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살핀다. 이 사주에서 일간은 그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은 일간이 반드시 그 식신을 써서 칠살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일간의 힘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주는 비거분과 인성운을 이렇게 반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격국의 그 강약을 또 이렇게 봐줘야 돼요. 격국의 강약을 보면은 칠살격이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투출이 됐죠. 그래서 기함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식신도 상당히 왕하죠. 유축 이렇게 해가지고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식신도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성은 묘에서 이렇게 장생을 하고 있고 축에 이렇게 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성도 근이 있다. 그래서 재생사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런 재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격국의 저기를 보면, 해석을 보면은 이제 이 사주는 무인성 사주거든요. 인성이 화가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금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요. 이 격국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일간이 식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살 난제도 해결하고 이 재성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다. 그러므로 일간이 강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신이 상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 사람 덕이 있고 내 재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의 구성을 운기를 보면은 자식 나면 득자 별부의 사주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간이 약한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일간이 약하면 식신을 잘 쓸 수가 없으므로 운에 따라서 재생살의 흉의를 가끔씩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육친,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 이렇게 육친의 인연을 한번 봐보면요. 육친의 인연은 자평진전, 처자를 논함과 육친을 논함,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을 배우는 사람들하고는 약간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평진전 격국론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평진전 격국론에 나오는 이런 육친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은 이게 조상궁이죠. 이 자리가 조상궁인데,
이 조상이 식신이에요. 조상궁이 식신이기 때문에 그 조상떡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이제 그러므로 내 주변에 어떤 위기가 있으면 항상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기 극복 능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부모는 7살격의 그 이 편제, 부친의 부친 성이 이렇게 정관에 토출해서 흉신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과의 인연이 박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우자는 이게 비견인데, 배우자 궁을 보면 유축 이렇게 합을 했죠. 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축이 조상자리에서 식신을 불러가지고 제사를 하는 이런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배우자 복이 있을 것도 같지만은, 이제 사실은 내 힘을 많이 빼가는 이런 배우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배우자 전체적인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배우자는 그렇게 나쁜 배우자는 아니다. 그러나 운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내치는 이런 사주의 그 구조로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는 비록 그 칠살을 돕는 이제 묘미 목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궁은 이제 본래 자식궁은 흉하나 자식성이 이제 자식성이 식신으로 상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식복은 좋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득자 별부, 남편과 헤어지는 사주팔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는 비록 자녀궁은 칠살을 돕는 흉한 모습이나 자녀성이 상신으로 자녀복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자녀수는 자평긴전 처자를 논함에 보면은 장생가를 응용했어요. 그래서 금이 미월에 금이 미호 토생금 해가지고 여성사주는 식상이 이렇게 자녀가 되므로 식상에 시지궁이 금하고의 관계, 근데 금하고의 관계를 이 장생가, 그러니까 12운송으로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자식의 수를 이제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월의 이제 금이죠. 미월의 금은, 이제 관대지가 되는 거죠. 관대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금이 신월이 되면은 녹에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미월에서 이 관대지가 된다. 이 관대지가 되면은 아들 셋이 이제 둔다라고 이렇게 장생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셋은 둔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들, 딸 구분 않고 이렇게 적게 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하고는 약간 다르죠. 자녀에 대해서는 옛날 이론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차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 격국이 성격이 되고 폐격이 된 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궁tum보감이나 궁tum보감에 보면은 희용 제요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평진전에서 얘기한 생극제와의 어떤 오행의 생극제화를 희용 제요로 이렇게 궁tum보감에서 하고 있는데요. 궁tum보감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용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이렇게 구조가 되면은 관직으로 나간다, 2로 공명한다, 관직으로 나간다, 체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의 목표를 두고 이 사주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죠. 마찬가지로, 이 격국, 자평진전의 격국이 성격이 되고 폐격이 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역량이 있냐 없냐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관직으로 나가는 것이 가문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해서 관으로 가는 것을 최고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관에 대한 집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회적인 영향은 식신제살격으로 식신제살격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주의 이 모습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 재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주가 좀 탁하게 이렇게 이제 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재성의 그 영향에 따라서 이 사주가 그 일간이 재생살의 흉의를 받으냐, 아니면 식신제사를 해서 식신으로 제살도 하면서 이 재성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이 있는 이런 그 일간의 구조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운에 따라서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운을 이렇게 한번 그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조망을 해보면요. 병진대운에 들어서면은 이 병화가 신금을 이렇게 이제 그 합을 했어요. 신금을 합을 하게 되면은 이 병화로 인해서 물론 병화가 기토 일간의 그 생을 이렇게 그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 인성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아주 좋은 그 저 모친, 이제 정인이죠. 모친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 재능을 이렇게 합을 하니까 얘는 기축일주, 얘는 내 역량 발휘를 잘 못해요. 표현 양식이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딱 되죠. 어려서 이제 활발하게 놀고 내 어떤 그 표현 양식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표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병신합을 이렇게 해서 더구나 저 살인데 식신제살의 그 살인데 더구나 재생살의 흉기가 딱 이렇게 돼버리죠. 병신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정이 들어와서 내 식신을 합함으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시기가 된다. 재생살이 되어서 부친과 인연이 박하다. 그래서 아마 이 어려서부터 모친과 이 단둘이 살았다고 그래요. 원인은 엄마의 기시로 내 표현 양식과 재능인 식신이 손상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성적으로 모든 그 모든 내 주변에 이 표현 양식을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성적인 성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의 커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런 인간관계에 지대한 그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내성적인 성적으로 능력 발휘를 못했으나 정인 이제 못했지만은 정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이제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그 남의 이 시선이나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 스타일로 받기 때문에 귀여운 짓을 많이 합니다. 이 정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래서 어려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주변 어른들한테 상당히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사대운을 한번 봅시다. 정사대운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정화는 나의 그 힘을 이렇게 주는 적이 또 되지만은 식신을 이렇게 제압을 해서 내가 이제 식신을 잘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나한테 힘도 주지만은 이제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지에는 사유축 근국이 만들어지니까 식신이 굉장히 왕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난제, 재생살로 인한 어려운 난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약한 일간에게 힘이 되고 개수가 그래도 정화를 이렇게 극해서 이 식신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고 지지가 이제 사유축 그 식신국이 되죠. 그렇게 되므로 이 칠살의 그 난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그래서 엄마하고 단둘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대학에 지나가면서 그 식신생제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9대 이제 모대운 같은 경우에는 무토 이제 겁재가 와서 난제를 어려운 흉신 개수를 이렇게 합하게 되죠. 그래서 식신 제살이 있게 되니까 격국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 겁재가 나한테 힘도 되죠. 그러면 이 겁재로 인해서 식신을 아주 잘 쓰면서 이 제살을 하고 그리고 이 재생살을 하고 있는 그 흉의를 이렇게 겁재가 막아줬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모대운 시기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필라테스라고 하는 그 체육관을 시작해 가지고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게합으로 사주의 탁기를 제거함으로 하는 일이 순탄하게 된다. 이제 식신제살의 성격이 완전히 사주가 이제 무호대운 시기에는 성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 사주에 인성운이 오면은, 그렇게 이 사주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주는 일찍이 그 인성운이 들어와가지고 이성에 대해서 일찍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모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기압으로 사주 탁기를 제거함으로 하는 일이 순탄하게 된다. 이 시기에 여성 관련 체육 운동 사업을 시작했다. 필라테스라고 그래요. 이 오운에는 추고 원진살이 들어와 해소시켜 주는데, 이때 뱀들을 만났는데 유부남이다. 그것도 애들이 둘이나 딸린 유부남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귈까 말까. 이제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여성분은, 재성이 이렇게 무호대운에 재성이 재극인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도 돈 많은 남자만 이렇게 상대하는, 돈 없으면 아예 이 사람은 남자로 보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부남이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돈을 보면은 사귀고 싶고, 얘를 보면은 또 이렇게 그렇지 않고 싶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미대운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기미대운은 비견운으로 일간이 강해지죠. 그래서 식신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식신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재살도 하고, 이렇게 재성 생재도 함으로 내 주변의 난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면서, 재물복이 상당히 이제 우수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경신, 이제 금운이 이렇게 오죠. 금운이 오면은 식상이 왕해지면서 이 목은, 칠살이라고 하지만 목은 절태양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일간이 강하게 되는 운이 들어오면 식신을 너무 잘 써가지고 재살퇴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되면은, 결혼을 했다 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 유부남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하면은, 이때 이제 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리고 유부남이 아니고 내가 결혼을 했더라 하더라도 이 금운이 오게 되면은 혼자 살게 되는 팔자, 득자 별부의 사주 팔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대운에 한번 운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 사주의 이성운을 한번 보면은, 이성운을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식신재살이에요. 식신재살은 남편과 자식을 내 손 안에 이렇게 항상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에 대한 집착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성운 이렇게 보면 이 사주는 무인성이에요. 무인성 사주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몹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성을 만나더라도 깊은 정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성을 받아들이고, 또 재성운이 오면 또 쉽게 헤어지는 그런 연애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주가 무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운이 오게 되면은 이제 남자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런데 이성운이 들어와도 재성운이 오면 쉽게 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이 재성이, 이성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내 사람이 아니다고 딱 잘라버리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 초년에 인성운이 들어와가지고 일찍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재극인의 형태가 되어 이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판단함으로 주변에 이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을 주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이성을 판단하고, 이른바 이성,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라는 자만심을 가지면서 이성을 또한 우습게 알면서 막상 이성이 들어오면 집착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이렇게 약간의 어떤 마음의 상처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성정의 사주라고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사에서 지금이야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이런 사회관이 많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혼인이 열리는 시기, 또 좋은